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세대 간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특정한 업종이나 직종에 있어서 뭐 사람이 부족해지는가 남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인력의 부족이 전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일자리의 경우에도 세대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보건업 같은 데예요. 보건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인 인력 부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의 비중이 확 늘어나고 젊은 분들의 비중이 확 낮아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줄어드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죠.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청년들은 노동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게 틀림이 없죠. 근데 노동시장에서도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분들은 가장 최근에 이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든가 노동시장의 여건을 보고 어떤 분야가 전망이 좋은지, 어떤 분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따져서 본인의 진로라든가 그런 걸 정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더 빨리 배우고 적응력도 강하고 이동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인력은 어떤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그 기능을, 노동시장이 어떤 해야 되는 기능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은 사람이 남아 돌아가고 생산성이 낮은 뭐 지역이나 부문에서 사람이 모자라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사람이 정말 더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빨리빨리 재배치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노동시장의 기능이에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빨리 배우고 이동성도 높고 적응력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도 서부가 열려서 거기 기회가 생겼을 때 누가 갔는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 있어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줄어들어요. 이것은 앞으로 2022년에 성별, 나이별,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35세 미만의 경제활동 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00만 명이 넘는데 이것이 한 25년 내에 200만 명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준다라는 것이고요. 고졸 미만인 35세 미만 이 노동 인력도 한 25년 내에 절반으로 줄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 강력별이나 각 업종이나 직종별로 다른 속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어떤 곳은 덜 빠르게 주는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히 고학력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취업자 대비해서 주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절대 수지만 그 비율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기록 및 출판 제작 배급업, 보건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연구 개발업 이러한 그 업종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젊은 사람들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그 일자리가 전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 뭐 예를 들어 이 방송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거운 장비 들고 밤도 새워야 되고 이것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런 업종에서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업종이나 뭐 직종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사례 하나 보여드리죠. 아까 뭐 서부 개척 시대 얘기를 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부터 뭐 기술의 변화라든가 어떤 산업의 구조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구조적인 변화가 심하게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막 등장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자리가 막 등장을 하고. 근데 이걸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젊은 분들이 제일 잘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과거 사례인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제일 빨리 변했던 그 시기가 1980년대 초예요. 이때가 1970년대부터 막 중화공업이 육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이 이때 많이 육성이 됐어요. 뭐 전기, 전자, 컴퓨터,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기계라든가 뭐 화학 이런 것들이 이때 막 육성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 그 가로축은 뭘 보여주냐면은 이 점 하나하나가 하나의 산업인데 그 산업이 얼마나 이 기간 동안에 빨리 성장했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종축은 뭘 보여주냐면은 35세 미만 인력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상당히 강한 정예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됐을 때 누가 들어가서 그걸 채워줬는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대에는 그걸 몇 명이 들어가서 했냐면은 매년 100만 명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그 일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100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몇 명이 하는가? 19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한 60만 명대의 분들이 매년 노동시장에 나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3, 4년 지나면은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이렇게 40만 명대로 줄어요. 그 이후에 또 10년이 지나면 30만 명대로 줄고,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태어나신 분들이 노동시장에 나갈 때가 되면은 20만 명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100만 명이 했던 일을 이제 20만 명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청년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분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그 출생아 수가 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노동시장에 나가기까지는 한 20년, 25년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25년 동안은 이것은 뭐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록 청년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분들이 전혀 낭비되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이 변화해야 돼요. 뭐 저도 대학에 있지만 지금은 아마도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은 그런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낭비가 되는 거죠, 아깝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본인의 적성에도 맞고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와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도 훨씬 더 유연하게 돼서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 그게 자기가 안 맞고 자기 능력을 잘 발휘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빨리빨리 그 사람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유연하게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조직이 젊은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변모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 직장, 뭐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 간에 뭐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좀 많이 빚어지고 있어요. 좀 많이 다른 것이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라떼는 이랬는데 왜 요새는 이런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여기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뭐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우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 대접을 받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제가 보건대는 좀 젊은 이 세대의 어떤 그 변화라든가 그런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제 공정성을 강하게 요구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과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좋은 곳에 취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였고 기회가 많았던 때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엄청나게 능력이 좋고 스펙이 쌓여 있어도 기회가 굉장히 적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과거에는 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학적인 용어로 봤을 때 암묵적 계약이라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실제 그 적혀 있는 계약서에는 없지만 당신이 아무튼 나나 우리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아무튼 노력을 해주고 헌신을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또 잘 끌어주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이동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런 보상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반영을 해서 그 기업의 어떤 그 인사라든가 또는 기업의 어떤 그 임금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일자리 특성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